송지숙은 30번째 결혼기념일을 맞이하던 날 남편 배종혁이 간 질환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울의 어느 대형병원 진료실,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고 종혁의 얼굴은 창백했죠. 지숙은 자신도 모르게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약국을 운영하며 많은 환자들을 봐왔기에 진단의 심각성을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기증 가능한 분이 계시다면 미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의사의 말에 지숙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국에서 늘 환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남편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종혁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지숙은 그의 침묵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죠.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공포, 그것은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입니다. 괜찮을 거야, 내가 있잖아. 지숙의 말에 종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 속에서 지숙은 감사함을 읽었다고 믿었습니다. 주말이면 골프 치러 나가고 친구들과 술 마시며 늦게 들어오곤 했던 남편이었지만 지숙은 단 한 번도 그를 미워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남자들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다음 날 지숙은 약국 문을 일찍 닫았어요. 직원들에게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말했습니다. 30해 동안 한 번도 일찍 문을 닫아본 적 없는 약국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남편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죠. 집에 돌아온 지숙은 종혁을 위해 특별한 식단을 준비했습니다. 간에 좋은 음식들, 술과 기름진 음식은 철저히 배제했어요. 뭐야, 이게 다야? 나 환자 맞지만 굶어 죽을 것 같네. 종혁의 투정에 지숙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회복된다면 그 정도쯤이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지숙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간이 남편에게 맞기를, 그가 건강을 되찾기를. 그리고 새벽녘 잠에서 깨어 옆자리를 보니 종혁은 없었어요.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끝날 거야. 내가 괜히 널 기다리게 했지? 미안해. 지숙은 문 앞에 서서 그 말을 들었어요. 어쩌면 딸 민서와 통화하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종혁의 다음 말에 지숙의 심장은 얼어붙었죠. 내가 건강해지면 우리 둘이 여행 가자. 그 여자 모르게. 지숙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문을 열고 따져 묻지 않았죠. 30년의 세월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어 왔으니까요. 조용히 침실로 돌아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아침이 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 남편의 아침상을 차려줄 테니까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지숙의 간은 남편에게 기증하기에 완벽했습니다. 혈액형부터 모든 수치가 일치했고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지숙은 그저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니까 몸도 맞아가는 거라고. 수술 날짜는 다음 주로 잡겠습니다. 송지숙님, 정말 대단하신 결정이에요. 의사의 격려에 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결정이라기보다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종혁은 처음으로 지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고마워, 이번엔 정말 잘할게. 그 말에 지숙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달콤한 말에 속아온 게 몇 번인지 셀 수도 없었지만 지숙은 또다시 믿기로 했어요. 아니, 믿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지숙은 종혁의 휴대폰을 조심스레 살폈어요. 비밀번호는 딸 민서의 생일이었죠. 메시지함에는 은영이라는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수술 잘 견뎌. 그리고 빨리 그 집에서 나와서 나랑 살자.
지숙은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고 화장실로 걸어갔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너무나 지쳐 보였습니다. 몇십 년을 저 사람과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던가. 첫 아이를 유산했을 때도, 종혁이 사업 실패로 집을 날렸을 때도 그녀는 항상 견뎌왔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내 간을 줄 거야 하지만 그건 내가 선택한 마지막 희생이 될 거야. 지숙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종혁에게 커피를 건네며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피눈물이 흘렀지만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어요. 수술 전날 지숙은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딸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수술 무서우시죠? 지숙은 목이 메었습니다. 딸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민서가 일을 중단하고 달려올까봐 걱정됐기 때문이죠. 괜찮아, 엄마는 강해.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통화를 마친 후 지숙은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과 은영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이 담긴 USB가 있었어요.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종혁이 예상대로 이혼을 요구한다면 이 증거를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길, 지숙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마취 주사를 맞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내 삶을 위한 첫 선택이야.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지숙이 눈을 떴을 때 병실에는 꽃바구니가 가득했어요. 종혁은 VIP 병실에 있다고 간호사가 알려주었습니다. 회복이 더딘 지숙을 뒤로하고 종혁은 이미 활기를 되찾고 있었죠. 3일 후 지숙은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종혁의 병실을 찾아갔을 때 그는 창가에 서서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지숙은 노크도 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종혁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숙은 남편 곁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기분은 좀 어때? 종혁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위장할 필요가 없다는 듯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지숙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남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거라 예상하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어요. 이제 내 인생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나 사랑하는 사람 있어. 지숙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어요. 30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계속 사랑하고 싶었던 남자.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지숙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종혁은 그제야 지숙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3년 전부터 내간 덕에 새 삶을 얻었어. 고마워. 근데 사랑은 따로야. 지숙의 입에서는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종혁은 당황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웃기네. 내 간을 가져가고는 이런 말을 하다니. 지숙의 차가운 목소리에 종혁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거나 울음을 터뜨릴 지숙을 예상했던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지숙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솔직히 말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 지숙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어요. 좋은 변명이네. 이제 와서 정직함을 말하다니. 병실을 나오면서 지숙은 자신이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무너질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어떤 힘이 솟아나는 느낌이었어요.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야, 엄마야, 뉴욕에서 좀 와줄 수 있겠니? 통화를 마친 지숙은 택시에 오르며 약국 주소를 말했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지숙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약국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지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닫고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결혼 사진을 바라보던 지숙은 갑자기 그것을 휴지통에 던져 넣었어요. 사흘 후 민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숙은 딸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공항 카페에 앉아 지숙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이혼 통보, 그리고 비밀리에 녹음해둔 증거까지. 엄마, 왜 그런 상황에서도 간을 주신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지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건 내 아빠를 위한 게 아니었어.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어. 민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숙의 눈빛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결연함을 발견했어요. 법조계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민서는 그 순간 어머니의 강인함에 새삼 놀랐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지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아빠를 미워하지 마. 그저 엄마가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것만 이해해주면 돼. 다음 날 민서는 어머니를 도와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모든 준비를 꼼꼼히 챙겼어요. 지숙은 민서의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언제 이렇게 커서 자신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을까? 엄마 아빠가 재산을 숨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조사해 볼게요. 민서의 말에 지숙은 웃음을 지었어요. 내 아빠는 늘 똑같아. 건축회사를 할 때도 계속 돈을 숨겨왔어. 민서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지, 다만 모른 척했을 뿐이야. 가정이 깨지는 게 두려워서. 민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새삼 깨달은 듯 했어요. 지숙은 민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는 달라. 엄마도 이제 엄마 자신을 위해 살 거야. 일주일 후 종혁이 퇴원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 이혼 합의서를 보내왔어요. 합의금으로 30억을 제안했죠. 지숙은 그 서류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그리고 자신의 간까지. 그 모든 것의 가치가 고작 30억이라니. 민서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엄마, 이건 너무 적어요. 아빠가 가진 돈이 얼마인데요? 지숙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에겐 계획이 있으니까. 그날 밤 지숙과 민서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종혁은 최소 500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더 받아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숙이 원하는 것은 정의였죠. 자신의 삶을 되찾는 정의. 민서야, 엄마가 이식 전날 녹음해둔 파일이 있어. 민서의 눈이 커졌어요. 지숙은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는 종혁과 은영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죠. 수술만 끝나면 바로 이혼 요구할 거야. 지숙이가 간을 주고 나면 우리가 승산이 더 커져.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수술을 선택했지. 왜냐하면 이게 엄마가 선택한 마지막 카드였으니까. 지숙의 말에 민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숙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간을 준 건 내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동시에 엄마 자신을 위한 선택이기도 했지.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어. 내 아빠가 이혼할 계획이라는 걸. 그래서 엄마도 계획을 세웠어. 민서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아빠가 엄마에게 이혼을 요구하리라는 걸 알면서도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아직도 순진할 줄 알았나 봐. 장기 이식 후 이혼을 요구하면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그걸 역이용했어.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어머니의 모습만 보아왔는데 이렇게 치밀하게 자신을 지키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정해졌어. 합의 협상에 응하는 척하면서 증거를 모으는 거야. 민서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딸로서의 애정을 모두 동원해 어머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 지숙과 민서는 종혁 측이 제안한 이혼 협상 자리에 나갔어요. 고급 레스토랑의 개인실에서 종혁은 젊은 여성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지숙은 그 여성이 은영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을 때 은영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 자리에 데려온 거야? 지숙의 차가운 질문에 종혁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차피 곧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인데 숨길 이유가 없잖아. 민서가 분노에 떨며 일어서려 했지만 지숙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요. 우리 빨리 끝내죠. 지숙의 침착한 반응에 종혁은 안도한 듯 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밀어 넣었어요. 30억 그리고 강남 아파트 하나. 충분히 너그러운 제안이라고 생각해. 민서가 서류를 열어보려 했지만 지숙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류를 훑어본 지숙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죠. 종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합의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민서가 자신의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준비해온 자료가 있어요. 민서가 꺼낸 서류에는 종혁의 재산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어요. 차명으로 관리되던 부동산, 해외 계좌, 그리고 숨겨둔 주식까지 500억 원이 넘는 재산이 명백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종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민서는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머니의 간 이식 전날 녹음된 통화 내용이에요. 장기 기증을 악용하려 한 명백한 증거죠. 은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오빠, 이런 거 듣지 마요. 그냥 변호사 통해서 처리해요. 하지만 종혁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지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 지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내 간을 받고도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으니까. 협상 테이블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종혁은 땀을 흘리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죠.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지숙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지만 지숙의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 민서의 질문에 지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민서야, 엄마가 인터뷰 하나 하고 싶은데. 민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터뷰요?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시니어 여성의 자립과 존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엄마 같은 세대의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거든. 그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 민서의 눈이 빛났습니다. 뉴욕에서 일하며 다양한 인맥을 쌓았던 민서에게는 라디오 방송국에 연락할 수 있는 지인이 몇몇 있었어요. 그녀는 곧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숙은 유명한 여성 라디오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장기 기증 후 배신당한 아내라는 선정적인 타이틀이 아닌 60대의 새 인생을 시작한 여성이라는 주제로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 대기실에서 지숙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짝 떨리는 손으로 볼을 만지작거렸어요. 63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로 방송에 출연하다니 마음이 떨렸습니다. 민서가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엄마. 이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리니까 그냥 저랑 이야기하듯이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긴장보다는 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늘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던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스튜디오로 안내된 지숙은 차분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라디오 진행자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오늘 저희와 이야기를 나눌 송지숙님은 6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약사로서 30년 동안 지역사회에 헌신하셨고, 최근에는 남편에게 간 이식을 해주신 후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사실 믿기지 않네요.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63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요. 지숙의 차분한 목소리에 스튜디오는 점차 집중력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 갔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냈습니다. 결혼 생활, 헌신, 그리고 배신까지. 하지만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당당히 말하는 주체로서 이야기했어요. 간을 준 건 남편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진행자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지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하기 전 저는 이미 남편의 배신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간 이식을 결정한 것은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은 구했지만 동시에 저 자신의 삶도 구했죠. 진행자는 감탄하며 물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 이식을 거부했을 텐데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셨나요? 지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세대 여성들은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늘 참아왔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제 의지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저를 자유롭게 했죠. 인터뷰는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어요. 애청자들의 실시간 반응이 좋아 방송국에서 시간을 연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지숙과 비슷한 세대의 여성들에게서 공감과 지지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세요. 하지만 저는 특별히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제 목소리를 찾았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자신의 목소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자 민서가 울먹이며 어머니를 안았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오늘 엄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지숙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그녀의 새로운 여정에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어요. 방송 이후 지숙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송지숙 효과라는 말까지 생겨났죠.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가 지났을 때 종혁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더 이상 협상을 미룰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숙은 민서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종혁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미 방송을 통해 유추되었고 그의 이미지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어요. 건축업계에서도 그의 평판이 나빠져 여러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 종혁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지숙은 담담하게 응수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내 간을 받고 이혼을 요구할 줄은 몰랐으니까. 협상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종혁 측은 더 이상의 스캔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결국 지숙은 재산의 반인 250억과 함께 강남의 주택 2채, 그리고 제주도의 별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지숙은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3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종혁과 마지막 눈을 마주쳤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새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민서가 물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숙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55번째 생일에 종혁이 사주었던 명품 가방을 들고 있던 그녀는 가볍게 웃었어요. 글쎄,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이 가방은 들지 않을 거야.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 지숙은 약국을 잠시 직원들에게 맡기고 며칠 휴식을 취했습니다. 강남의 새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3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온전히 혼자가 된다는 건 생각보다 큰 변화였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지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민서는 뉴욕으로 돌아갔고 당분간은 정말 혼자였죠.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결정권을 가진 지숙은 묘한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숙은 용기를 내어 혼자 외출했어요. 근처 레스토랑에서 혼밥을 하는 것도 처음 경험이었습니다. 종혁과는 항상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음식만 먹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혼자 오셨나요? 직원의 물음에 지숙은 처음으로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지숙은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어요. 23세 결혼해서 63까지 그녀의 인생은 늘 타인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약국 손님들을 위해. 그런데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주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방송국 PD였어요. 송지숙님, 지난번 인터뷰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혹시 시니어 여성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고정 패널로 출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이 지나 지숙은 시니어 라이프라는 프로그램의 고정 패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솔직하고 담담한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공감을 샀어요. 특히 비슷한 세대의 여성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송지숙 님께서는 60대에 새로운 시작을 하셨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나요? 진행자의 질문에 지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저는 사실 특별히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느꼈을 뿐이에요. 평생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는데 마침내 깨달았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요. 방송이 끝난 후 한 노년의 여성이
지숙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40년 동안 폭력적인 남편과 살고 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송지숙님처럼 용기를 내고 싶은데, 지숙은 그 여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법률 지원 단체와 상담센터를 소개해 주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지숙은 점차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을 위한 모임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시작이라는 이름의 이 모임은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몇 개월 만에 5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게 되었어요. 주로 5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는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서가 뉴욕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인터넷에서 엄마 기사를 봤어요. 시니어 페미니스트 아이콘이라고 불리고 계시더라고요. 지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니? 엄마는 그저 내 이야기를 할 뿐인데. 민서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계세요. 저도 엄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통화를 마친 후 지숙은 베란다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이렇게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문득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종혁을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재판이 끝나고 종혁이 지숙에게 다가왔었죠. 그의 얼굴은 피폐해 보였어요. 정말 이렇게 끝내고 싶어? 우리 30년이었어. 지숙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건 끝이 아니야. 내게는 새로운 시작이지. 종혁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후회의 빛이 보였습니다. 미안해. 정말로. 지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는 받아들이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 이제 내 길을 가야 해. 그 기억을 떠올리며 지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이혼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지숙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약국은 이제 일주일에 사흘만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는 신뢰할 수 있는 매니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녀의 주요 활동은 새 시장 모임을 이끄는 것과 방송 출연이었어요. 지숙이 만든 새 시장 모임은 이제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 지부가 생겼어요. 중년 이상 여성들의 자립과 권리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단체로 인정받기 시작했죠. 그날도 지숙은 모임의 정기 강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문화센터 강의실, 1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강연이 절정에 달했을 때 뒷문이 살짝 열리며 한 여성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검은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지숙은 곧바로 알아보았어요. 은영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까지 은영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지숙이 다가가자 은영은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 아래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송지숙 씨,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지숙은 의외로 담담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온라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송지숙 효과, 간 이식 후 이혼한 남편의 불륜녀 신상 공개였어요. 기사에는 은영의 실명과 직장, 심지어 가족 정보까지 낱낱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직장도 잃고 가족들도 저를 외면해요. 악성 댓글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지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신의 방송 활동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기사에 관여한 적이 없어요. 누군가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지시한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 인생은 망가졌어요. 지숙은 잠시 침묵했어요. 한때는 이 여자를 원망했지만 지금 그녀 앞에 앉아 있는 건 단지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종혁 씨는요? 도움을 청하지 않았나요? 은영의 얼굴에 쓴웃음이 번졌어요. 그 사람, 제가 언론에 노출되자마자 절버렸어요.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다면서요. 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종혁다운 행동이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죠. 당신을 버리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대요. 젊은 모델이라던데.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은영의 말에 지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한 반복되는 종혁의 패턴이었어요. 그에게 여성은 언제나 소모품이었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갈 곳도 없고. 지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방송에 나가요. 저와 함께. 은영은 놀란 눈으로 지숙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요. 당신도 피해자라는 것, 그리고 종혁이 어떤 사람인지. 이건 단순한 불륜 문제가 아니라 한 남자의 반복되는 여성 기만과 착취에 관한 이야기예요. 은영은 망설였지만 지숙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용기를 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다음 날 아침마당 생방송. 사회자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숙과 은영이 함께 등장한 것은 방송국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오늘 특별한 손님과 함께 했네요. 송지숙님 그리고 지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네, 제 전 남편의 파트너였던 김은영 씨입니다. 오늘은 우리 둘 다 피해자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방송에서 두 여성은 차례로 이야기했습니다. 지숙은 자신의 경험을, 은영은 종혁에게 속았던 과정과 그가 어떻게 자신을 버렸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혁이 이미 새로운 여성과 만남을 시작했다는 사실까지. 방송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종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숙은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너 미쳤어?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했어. 지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종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명예훼손이야. 고소하겠어. 지숙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 한번 해봐. 법정에서 모든 증거를 다시 공개하면 좋겠네. 전화가 끊긴 후 은영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후련해요.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을 할 차례예요. 일주일 후 종혁의 건축회사는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여러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취소했고 새 여자친구도 그를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지숙과 은영의 방송 이후 그의 사업 파트너들조차 관계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지숙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더 이상 종혁에 대한 감정이 없었어요. 그저 인과응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지숙은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은 여전히 뉴욕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엄마 뉴욕으로 여행 갈까? 민서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갑자기 여행이요? 지숙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평생 미뤄왔던 꿈이거든. 이제는 실현할 시간이야. 민서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좋아요, 엄마.
제가 휴가를 내볼게요. 같이 가요.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되찾았으니까요. 다음 날 뉴스에서는 종혁이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지숙은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 햇살 속에 선 지숙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